자, 이제 66페이지 보시면 중개대상물이 범위가 있고 얘도 한 문제가 나오네요. 용어의정의 한 문제, 중개대상물 한 문제. 매년 나왔죠?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고 아까 뭐 목적 같은 거는 21회 때 이후로는 안 나왔고 그게 중요하진 않고. 자, 그 검은색 박스를 보면요. 제3조 돼 있는데 제3조 거기다가 적어놔야 돼. 제3조 옆에다가 법. 제3조 중개대상물이 범위 옆에다가 법이 법 제3조에서 1호 토지, 2호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3호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3호는 별 의미가 없고요. 대통령령으로 맡긴 거니까 1호 토지, 이걸 호라고 읽어요. 1호 토지, 2호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이제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두 가지. 그럼 이제 밑에 0 제2조 돼 있죠. 0 제2조. 이 0은요 시행령이야. 시행령. 아까 시행령 누가 만든 거라 그랬죠? 대통령이 만든 거라 그랬어요. 시행령. 시행령의 세 가지. 1호 임목, 2호가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재단, 공장재단이니까 세 가지. 그래서 총 5가지예요. 근데 5가지가 2가지는 법, 3가지는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 모의고사에 이렇게 나와. 중개대상물 5가지 공인중개사 법으로만 정하고 있다. X. 법이랑 시행령.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법령으로 정한다. 법이랑 시행령이니까 법령으로 정한다. 법의 2가지, 시행령의 3가지, 법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법으로 정한 2가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은 뭐냐면 부동산이죠. 법으로 정한 2가지는 부동산이고 시행령으로 정한 3가지는 의제부동산이고 준부동산.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3가지는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같은 말. 법으로 정한 2가지는 부동산이다. 시행령으로 정한 3가지는 의제부동산이다. 물론 의제부동산이 모두 다 중개대상물 되는 건 아니네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3가지만 되니까 선박 X, 자동차 X, 항공기 X, 건설기계 X 그런 건 의제부동산이지만 안 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도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국가 소유 부동산이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나눠 볼 거예요. 중개대상물 판단 기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5가지에 속하지 않는데 바로 안 돼요. 방금 거기 검은색 박스에 있는 거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 5가지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속해야 돼.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안 된다. 왜? 5가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선박이 여러 번 나왔네요. 20톤 이상 선박도 안 되고 20톤 미만 선박도 안 되고 선박이면 안 된다. 5가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대법원 판례. 권리금도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 권리금도. 권리금 돈이잖아요. 돈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돈은. 권리금 돈이니까 돈은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5가지 속하지 않잖아요. 안 되는 거지. 영업시설, 영업상로하고 권리금으로 통칭해서 주고받는 거 안 된다. 권리금. 그리고 또 판례가 대토권도 안 된대요. 왜냐하면 대토권은 토지가 아니거든요.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지 토지가 아니에요. 토지라 그러면 될 텐데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5가지에 속한 게 아니다. 어업권 그런 거 되나요? 안 돼요. 광업권 그런 거 안 된다고. 왜? 5가지에 속하지 않으니까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저 5가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2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고, 이거 권리금 안 된다. 영업시설, 영업사항 노하우 그런 거 통칭해서 권리금 안 되고, 대토권도 안 되고, 이유는 5가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럼 두 번째, 5가지에 속했을 때 나눠봐야 돼. 속하면 어떻게 나누냐면요, 국유, 국가건지, 사유, 개인건지. 국가 거면 안 되고 개인 거면 되고. 자, 다른 판단 기준이 없어요. 국유, 사유만 잘 판단하시면 돼. 다른 판단 기준이 없어. 국유, 사유. 국가 거면 안 되고 개인 거면 되고. 국유, 사유만 잘 판단하자. 그렇게. 그리고 5가지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토지 그리고 건물만, 이 2가지만 국유, 사유 판단하는 게 나와요. 토지, 건물만. 왜냐면 응용 문제가 나오는 거야. 쉬우니까. 그럼 질문 또, 건물, 건축물 같은 말 다른 말? 그냥 같은 말로 하시면 돼요. 우리는 좀 다른 건데 그냥 별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냥 건물, 건축물 그냥 같은 거다. 같은 거. 그러면 국유, 사유 판단하면 돼요. 국가 건지 개인 건지.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다. 내 땅인데 개발을 못하게 됐대요.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개발 못하는 거지 내 거잖아. 어떻게 판단하라고? 국가 건지 개인 건지. 개발 제한 구역이다. 그래도 내 거잖아요. 작년 나온 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래요.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된다고. 내 땅이니까. 허가 받으면 되니까. 가압류가 돼 있대요. 된다고. 가처분이 돼 있대. 된다고. 제일 많이 틀린 건 역대 이거였어. 처분금지. 누가 내 건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신청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토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토지. 자, 돼요, 안 돼요? 처분금지가 돼 있는데 그래도 된다고. 왜? 토지 누구 건데 내 거니까. 이런 거에 낚이면 안 된다고요.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게 낚이면 안 돼. 토지 누구 거? 내 거. 내 거면 돼요. 미등기 무허가 전혀 상관없어. 심지어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돼 있어도 내 거잖아요. 내 거면 된다. 사유 개인 거면. 자, 안 되는 건 한 가지. 소유권 빼앗기는 거 이거. 공용 수용 된 토지. 얘는 뭔데요? 공용 수용은 국가가 소유권을 거둬들인 거. 국가가. 이건 토지인데 국유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용 수용 예정이어도 되고 도로도 안 돼요. 국유. 근데 도로 예정지는 된다고. 아직까지는 사유니까. 사유지인 도로 예정지 되는 거고. 그리고 공유수면. 물이죠. 공유수면은 말 그대로 공유수면이니까 국유 안 되죠. 공유수면 물이에요. 물. 하천, 호수, 바다 그런 것들은 안 된다고. 다만 하천은 이제 배우셨나요? 하천은 토지잖아요. 하천이란 지목도 있고. 근데 국유니까 안 되는 거죠. 국유. 사유하천 그러면 된다고. 사유하천은 개인, 토지란 말이에요.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국유가 원칙인 것들은 개인 거면 사유자를 써줘요. 똑같은 게 도로 그러면 안 된다고요. 국유. 근데 개인 소유 도로는 사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건 되는 거지. 국유가 원칙인 것들은 개인 거라면 이렇게 사유자를 써주게 돼 있다. 그럼 된다. 그리고 이런 건 외우고 있어야죠. 무주의 부동산. 주인이 없는 부동산. 누구 거? 국가 거. 국유. 안 된다. 청와대, 시청 건물, 구청 건물, 국유. 아니면 지자체 거, 공유재산. 국가 거나 지자체 거나 안 돼요. 이거 외우시는 거 아니지. 청와대 같은 거는. 남대문도 국유 안 되죠.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행정재산이라고 불러요. 국유재산인데 행정재산. 목적이 있는 거. 행정 업무에 사용할 목적, 보존할 목적. 얘는 일반재산. 국유재산인데 일반재산. 목적이 없는 거. 일반재산. 목적이 없는 거. 일반재산. 국가가 그냥 갖고 있는 거. 그냥. 얘는
목적이 있는 거. 두 가지, 국유재산. 그러니까 국가 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행정재산 이렇게 나와요. 안 틀려. 국유재산 당연히 안 틀려. 얘네들은 안 틀리는데 일반 재산은 틀린다고요. 일반 재산도 안 돼요. 얘네들이 다 안 된다고. 왜? 국유, 국가 거니까. 지자체 것도 안 되고 일반 재산도 국유니까 안 된다고요. 뭐를 일반 재산이라고 한다? 그냥 갖고 있는 거, 국가가. 목적도 없이. 무주의 부동산. 그런 것들이 일반 재산. 하여간 우리는 어떻게 판단? 국유 사유. 다른 거 없다 무조건. 국가 건지 개인 건지 그것만 잘 보자. 이제 뭐 이런 건 배우셨나요? 포락지. 하천이 범람해서 물에 잠긴 땅이죠. 하천이 범람해서 물에 잠긴 거. 빈지는 뭐죠? 바닷가. 다 안 되죠. 왜? 국유. 물이 들어가 있는 것도 다 국유거든. 하천이 범람해서 잠긴 땅, 국유. 빈지, 바닷가, 국유. 안 된다. 이것들. 국유 사유만 잘 판단하자. 그리고 토지에서 다른 응용 문제가 나와요. 토지에서. 요 응용 문제가 나와. 토지에서. 자 보세요.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일부 문제. 1필지. 필지는 토지의 등록 단위, 토지의 일부. 1필지 토지 일부. 얘가 뭐냐면 이거죠. 이렇게 한 개 필지인데 여기서 요만큼 일부. 그거예요. 요만큼이 한 개의 필지인데 일부. 요만큼을 분필을 해서 따로 등록 등기했으면 두 개 필지. 당연히 돼요. 분필하지 않은 거야. 분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1필지 토지의 일부. 이렇게 나온 거예요. OX. 1필지 토지의 일부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힌트를 드릴게요. 토지래요. OX. O. 왜? 토지잖아. 누구 거? 내 거. 아무런 말이 없으면 내 거. 사유니까 되는 거예요. 토지 건물이면 국유사유. 일부건 뭐건 누구 거? 내 거. 사유니까 O. 근데 안 될 수 있죠. 소유권. 사고 파는 거예요. 저당권.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는 거 이렇게는 안 된대요. 일부를 분필을 안 한 상태에서 사고 팔거나 담보로 맡기는 건 안 돼. 이렇게 등기가 안 되고 거래가 안 돼요. 일부랑 소유권, 저당권은 안 되는데 빌리는 거는 돼요. 전세로 빌리고 땅 조금을 월세로 빌리고 임차권, 땅 위를 빌리고 지상권, 땅의 역할을 빌리고 지역권 이렇게 빌리는 거는 돼요. 빌리는 거는. 뭐가 안 된다? 사고 팔거나 담보로 맡기는 게 안 되지. 빌리는 거는 된다. 일부를 빌릴 수는 있겠다. 일부를 빌릴 수는. 그렇게. 사고 팔거나 담보로 맡기는 게 안 되는 거지. 나중에 뭐 민법 시간에 다 배우시죠, 이거. 지금도 배우시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고 뭐 등기법 시간에 배웠으면 나중에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아시는 거야, 이거. 근데 제가 처음에 질문 드린 거. 1필지 토지 일부. 이렇게만 나와도 된다라는 거. 권리 안 나오고. 왜? 사유. 개인 거니까 된다. 이거. 권리랑 연결되는 건 뭐 다른 법, 뭐 등기법, 민법 시간에 배우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토지에서는 아까 토지에서는 일부 문제가 있는 거고 건물에서는요. 분양권 문제가 있죠. 그게 더 중요하죠. 분양권 문제는 매년 나오니까. 왠지. 우리 판례는 건물 종류를 둘로 나눠서 어떻게 하냐면 기존 건축물 다 지어진 거예요. 기존 건축물은 된다. 이렇게. 근데 아파트에서 안 지어졌는데 동호수가 특정된 놈이 있어요. 동호수가 특정된 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 이렇게 불러.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 이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핵심이냐면 이거예요. 특정. 건물에서는 뭘 잘 봐야 돼요? 특정. 특정만 되면 돼. 자,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일반 건물이래요. 일반 건물은 세 가지 갖추면 특정이 돼요. 기둥,
지붕, 주벽, 주된 벽. 세 가지가 있으면 건물로 특정돼서 돼요.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 건물은 세 가지가 반드시 다 필요해. 근데 아파트는 그 세 가지 갖추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특정을 땡긴 거예요. 판례가. 동호수만 특정돼도 된다. 동호수만 특정돼도 된대요. 아파트는. 일반 건물은 기둥, 지붕, 주벽 세 가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판례. 30년 전 판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30년 전에 우리가 입주자 공고를 보고 청약노요 당첨될 때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되고 당첨이 돼요. 당첨만, 당첨권 같은 말은 입주권, 당첨권, 입주권 같은 말. 당첨이 된 거예요. 동호수가 특정되고 당첨되는 거 있어요. 당첨권, 입주권 같은 말. 당첨된 상태를 말해. 당첨될 때 동호수가 특정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당첨권, 입주권 같은 말이고 얘는 추첨을 통해서 동호수를 먼저 특정을 시켜요. 동호수를 특정시킨 다음에 뭐 하냐면 분양계약을 체결해요. 분양계약은 뭐냐면 매매계약 1번 타자. 아파트를 다 지으면 누가 소유권자? 건설회사. 처음 파는 거 분양. 그 다음부터는 매매. 처음만 분양. 매매계약 1번 타자가 분양. 얘는 동호수가 특정돼야 체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동호수가 특정돼야 분양 대금이 결정돼. 1층과 로얄층이 분양 대금이 달라요. 내가 어떤 물건을 얼마 주고 살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동호수가 특정되면 분양계약 체결하고 얘는 바로 가서 분양계약 체결하고 이미 동호수가 특정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동호수가 특정 안 된 상태에서 분양계약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안 된다고. 이건 아니다. 이건. 동호수가 특정된 상태에서 분양계약 체결해야 된다고. 그럼 그 다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분양권이라고 불러요. 분양권은 분양계약 체결한 이후 분양권이에요. 근데 또 이 분양권은 어떤 상태냐면요. 동호수가 특정된 상태야. 맞죠? 동호수가 특정된 상태에서 분양계약 체결했고 그 이유가 분양권이니까 보세요. 동호수가 특정이 된 놈이잖아. 무조건 된다고. 그래서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자, 질문 드려볼게요. 이런 게 가능한지.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분양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동호수가 특정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무조건 동호수가 특정된 거지.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자, 이제 입주권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네요. 그래서 안 되죠. 얘는 안 되고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입주권이지만 동호수가 특정이 돼서 되는 거고. 자, 뭘로 판단한다? 동호수 특정으로 판단한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쉽게 나오면 이렇게도 잘 나온다고.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입주권 X 안 되는 거 아무도 안 틀려. 지금도 안 틀리잖아. 그건 쉬워서.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다? 아, 이건 안 되지. 근데 이제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 같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분양 예정자. 분양 예정자란 말이 보여도 안 되는 거야. 왜?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걸 말해요.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 분양 예정자는 안 되는 거다.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되는 거라서. 그리고 동호수가 특정된 거랑 같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구체화돼. 구체화됐대요. 동호수가 특정이 된 거잖아요. 추상적인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구체화된 이 말은 동호수가 특정된 거니까 되고 분양 예정자는 안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눠 보시면 된다고. 동호수가 특정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아니면 단어를 보고 눈치를 채야 돼. 분양 예정자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 구체화된 동호수가 특정이 된 거. 그렇게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럼 질문이 이제. 저 판례는 옛날 판례예요. 30년 전. 최근에 미분양이 났었어. 미분양. 뭐 그렇게 최근도 아니네요. 지금도 미분양이 있을 수 있죠. 분양이 안 된 거예요. 아파트는 다 지었어요. 근데도 분양이 안 됐어.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지만 건축은 이미 완료가 됐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미분양 상태로 다 지어진 거예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지만 건축이 완료가 됐다. 돼요, 안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돼. 아파트가 눈에 보여. 분양이 안 됐지만 아파트가 눈에 다 보여요. 다 지어졌어. 언제든지 그냥 들어가 살면 돼. 돼요, 안 돼요? 되죠. 이거잖아. 다 지어진 거는 기존 건축물이잖아. 다 지어진 거. 또 얘는 지금 뭔데? 안 지어졌을 때. 건축이 완료가 안 됐을 때. 선분양하고 이제 후 건축할 때. 그때지, 그때. 건축이 완료가 안 됐을 때 동호수 특정을 따지라. 이미 다 지어진 거는 되는 거죠. 당연히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그렇게. 기존 건축물이니까. 그런 것들. 그게 이제 건물에서 분양권 문제고, 이렇게 하면 이제 토지, 건물이 끝나게 된 건데, 책을 볼게요. 66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토지. 토지가 뭔지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굳이 볼 필요는 없고, 67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부터 보시면 되죠. 67페이지 동그라미 3번, 구체적으로 공법상 제한이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 되는 거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도 되는 거고, 접도구역 내의 토지도 되는 거고, 군사시설 보호구 내의 토지도 되는 거고. 왜 된다고요? 사유, 내 거잖아.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또한 가압류가 된 것도 되고, 법정지상권이 설정돼서도 되고, 뭔지 몰라도 내 거니까 된다고. 다 토지잖아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됐어도 되고 다 된다. 뭐만 안 된다? 안 되는 거 한 가지 적어놓자. 공용수용, 된 토지, 요 놈만 안 된다. 국유. 공용수용, 된 토지, 국유. 그리고 하천, 국유니까 안 되는데 사유하천은 되죠. 그런 말이 나오잖아. 하천. 사유가 가능해서 사유하천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요. 그냥 하천 그러면 안 되는데 국유라서. 참고 밑에 동그라미 4번 일필토지의 일필토지의 일부. 분필 절차를 밟지 않은 거예요. 앞마당 일부, 땅 조금 아까 설명드린 거, 그것을 양도하거나 소유권이죠. 제한물권 설정, 저당권이에요. 소유권, 저당권은 안 된다. 분필을 하지 않으면 일부인 채로는 소유권, 저당권이 안 된다. 뭐는 된다? 빌리는 거는 된다. 파란색. 한필 토지 일부분이 나더라도 파란색 네 번째 줄이죠. 용익인권, 용익물권이 지지전불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가 용익물권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 되잖아요. 이건 된다고. 빌리는 거는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네 가지 공통점. 빌리는 거. 제일 많이 나온 게 임차권이에요. 일필토지 일부 임대차 된다. 빌리는 거 된다. 그렇게 잘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넘겨보면 68페이지에서 거기 박스에서 3번 바닷가 뭐라고 부르죠? 빈지 안 된다. 국유. 바닷가는 빈지, 국유. 포락지도 국유. 그 두 가지만 보시면 되고, 쭉 내려오면 7번에 대토권 안 되죠. 대토권은 왜 안 된다? 5가지에 속하지 않는다. 권리금, 대토권은 5가지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 된다. 이거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 세 가지만. 바닷가, 포락지, 대토권 세 가지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양가로 2번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이고, 건축물 건물 다른 말이지만 그냥 공부하실 때 그냥 같다고 취급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69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판례는 당연히 건축물 건물 그냥 혼용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같이 차이가 없구나 같다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다른 말이긴 한데 그냥 같다고 보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기둥, 지붕, 벽. 벽이 주벽이에요. 주벽, 주된 벽.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된다고. 일반 건물은 기둥, 지붕, 주벽 세 가지가 다. 그래서 세 줄 내려오면 판례에서 건물이라고 하면 최소한 기둥, 지붕, 주벽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건물로 보겠다. 판례도 세 가지가 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건축법상 건물이 아니라 민법상 건물이어야 돼. 건축법 배우셨나요? 건축법에서 건축물은 세 가지가 다 필요하지 않아요. 민법에서 부동산인 건축물이 기둥, 지붕, 주벽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물 X,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야 돼. 건축법상 건축물 X. 우리가 배우는 건축물은 공법 시간에, 건축법 시간에 배우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인 거예요.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이다 보니까 기둥, 지붕, 주벽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야.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이어서. 이거 치사하게 건축법으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 됐고. 팔레미트의 동그라미 4번은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된다. 특정만 되면 된다. 특정만 되면. 안 지어졌어도 특정만 되면 된다. 그렇게. 넘겨보면 70페이지에서 70페이지 맨 위에 2번 박스에서 2번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주인 입주권 있죠. 분양 예정자 밑에 뭐라고 적어 놓으실 거야? 동호수 특정 X라고 적어 놔야죠. 외우고 있어야 한다고. 분양 예정자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다. 분양 예정자는 동호수 특정 X라고 적어 놓자.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특정으로 판단해야 돼. 근데 분양 예정자는 안 된다. 그렇게. 그 위에 보면 맨 위에 보면 구체화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런 말 보이나요? 보이죠? 맨 위에는 70페이지 맨 위에 상당히 구체화되었다. 구체화되었다. 그 위에다 뭐라고 적어야 돼? 동호수 특정. 구체화된 그건 동호수가 특정된 거라고. 그래서 된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동호수 특정으로 판단하는데 단어를 보고서도 눈치를 채야 된다고요. 구체화되었다. 동호수 특정. 분양 예정자다. 동호수 특정 X. 그렇게요. 70페이지 그 참고 밑에 동그라미 5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된다. 미등기 무허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되는 거예요. 사유 개인 거니까. 그리고 동그라미 6번을 보면 동그라미 6번에 건축물 거래 단위가 한 동인데 한 동 건물 전체도 되고 한 동 건물 일부도 돼요. 일부도. 거기 동그라미 6번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내려와 보면 자, 건물 일부분도 소유권이 객체가 된다 돼 있죠. 이때 뭐냐면 아파트 한 채일 때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지. 얘가 그래서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건물이에요. 아파트래. 아파트 한 동이에요. 한 동. 전체 한 동. 한 동에서 한 채. 전체가 한 동이고 얘는 한 채. 아파트 한 채. 되죠. 당연히 되지. 소유권도 될 거 아니야. 얘는. 아파트 한 동도 되고 거기서 한 채도 돼요. 근데 뭐가 되냐면 이제 이거. 그럼 이 한 채에서 요건데 방 한 칸. 얘는 되나 안 되나 이거지. 얘는 되나. 한 동 되고 한 채 돼요. 소유권도 되고 한 채 팔 수 있잖아. 근데 그 한 채에서 방 한 칸은 되는가 안 되는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방 한 칸도 돼. 방 한 칸도. 왜 건물이잖아. 방 한 칸도. 뭐가 돼요? 빌릴 수 있잖아요. 방 한 칸을. 잠만 자겠대. 전세로 빌리고 월세로 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 한 칸과 빌리는 게 되니까 된다고 이것도. 한 동 되고 한 채 되고 한 채에서 방 한 칸도 되고 그렇게. 그래서 물론 구분된 건물이 일부분 있죠. 구분된 건물이 일부분. 동그라미 6번에서 다섯 번째 줄이야. 동그라미 7번 바로 위에
구분된 건물이 일부분. 이게 뭐라고요? 방 한 칸. 구분된 건물의 일부분은 방 한 칸이다. 아파트 한 채에서 방 한 칸. 방 한 칸도 용익권 대상이 되니까 된다. 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세로 빌릴 수 있잖아. 월세로 빌릴 수도 있고. 된다. 빌리는 거 된다. 그 다음 7번은 옆에다가 정착물 적어놓고 7번은 정착물 관련 내용이에요. 이거죠 이제. 정착물은 토지에 꽉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꽉. 그래야 정착물이야. 토지에 꽉. 그러면서 이런 구조를 띄어야 돼요. 토지에 꽉 붙어 있으면 부동산. 그러면서 토지랑 독립해서 거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면서 and 독립성. 토지와 독립해서 거래가 돼야 된대요. 이렇게 부동산 플러스 독립성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7번 정착물 적어놨죠. 정착물 밑에다가 이 말을 적어놔야 돼. 부동산 플러스 독립성. 그래야 된다고. 둘 다 and야 and. 부동산이면서 독립성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된다. 이게 부동산 플러스 독립성. 자, 한 가지만 볼게요. 수목이 집단, 나무들. 뭐 나무 한 그루도 마찬가지예요. 수목이 집단 나무들. 부동산이네. 토지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부동산. 토지에 붙어 있는 거야. 부동산. 그리고 독립성이 얘는 없어요. 없어. 나무들은 토지 팔면 그냥 따라가요. 자, 토지 위에 있는 암석, 토사, 풀, 나무들 따라가. 독립성이 없는 놈들은 그냥 따라가. 토지 팔면 따라가요. 예. 그래서 안 돼요. 독립성이 없잖아. 이 두 가지 모두 충족이 아니잖아요. X. 근데 독립성을 줄 수 있죠. 이렇게 하겠대요. 이 나무들을 새끼줄을 치고 편말을 세워요. 어떻게? 갑소유. 명패에다가 이름 새긴다 그래갖고 이게 명인 방법이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집단이 된 거예요.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얘는 부동산이에요. 토지에 붙어 있으니까 부동산. 독립성 생겼어. 왜? 붙어 있는 채로 나무들만 팔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편말에다가 갑, 을, 병정 바꿔주면 되니까. 작년에 나왔네. 명의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된다고요. 이거 한 가지만 돼요. 다른 건 다 안 돼. 정착물 중에서 얘만 돼. 명의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다른 건 안 돼요. 뭐만 되냐면 소유권만 돼요. 사고 파는 것만. 담보로 맡기는 거. 저당권은 안 돼. 이 상태에서 은행에서 담보로 안 잡아줘. 소유권만. 사고 파는 것만 돼요. 그럼 질문. 명인 방법 갖춘 수목, 나무 한 그루에다가 저딴 짓을 해놓은 거야. 나무 한 그루에다가. 돼요, 안 돼요? 잘 생각해보면 되지. 나무 한 그루에다가 이렇게 해야 돼. 명인 방법을. 자, 나무 한 그루. 부동산이잖아요. 나무 한 그루도 부동산이 돼요. 왜? 붙어 있잖아. 명인 방법 갖추면 뭐가 생긴 거예요? 독립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얘도 된다. 돼. 수목이 집단도 되고 수목도 돼요. 명인 방법 나무 한 그루도 할 수 있어. 이 비용이 들지 않잖아.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들도 당연히 부동산이고 나무 한 그루도 부동산이에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임목이라는 게 있어요. 임목은 나무들을 등기한 거예요. 이 나무들을 등기할 때는 나무 한 그루는 등기가 안 돼요. 수목 집단이 돼. 등기하는 거는. 이 명의 방법은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수목이 집단도 되고 수목도 돼요. 명의 방법은. 그래서 명의 방법 갖춘 수목 집단 되고 명의 방법 갖춘 수목도 되고. 근데 임목은 등기를 하는 거니까 수목이 집단이어야 돼. 나무 한 그루는 등기가 안 돼요. 얘는 등기했으니까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그래서 차이점이 저당권이죠. 이거. 저당권 때문에 이 차이점, 저당권 때문에 임목을 만들어요. 저당권 설정이 안 되니까 명의인 방법은. 임목은 등기한 거,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저당권 때문에 임목을 만든다. 또 차이점이 나무 한 그루가 임목은 안 된다. 등기하는 거라서. 명의인 방법은 되는데. 그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뭘 물어보는지를. 그리고 보세요. 이런 거야. 임목, 나무들을 어떻게 한 거다? 등기를 했어요. 나무들을 등기. 나무 한 그루는 등기가 안 되니까 나무들을 등기했어요. 임목을 왜 만들었다고요? 저당권 설정하려고. 저당권. 명의인 방법으로 소유권 되는 거잖아. 저당권이 안 되니까 임목을 만들어서 저당권 설정하는 거야.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나무들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그 상태에서 나무들을 벌목, 잘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나무들을 잘라버렸대. 임목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벌목된, 잘라버린 이 나무들에도 저당권 효력이 가서 이렇게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는 거지. 왜? 나무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 잘라버린다고 안 미치면은 돈을 어떻게 받냐고. 담보물이 없어졌는데. 계속 미쳐야죠. 그래서 이 잘라버린 나무들을 경매로 넘길 수도 있다 그래요. 저당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그래서 자, 임목법을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임목법이 어디냐면 71페이지에서 맨 밑에 양가로 1번, 71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임목. 요 임목법이 2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임목 관련된 내용이 2번. 시험에 얘만 임목만 딱 물어보는 게. 그렇게 임목법이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어디 보시냐면요. 72페이지 맨 위의 상단을 보면 수목이 집단을 소유자가 보존 등기하면, 나무들을 등기하면 임목. 맞죠? 수목이 집단, 나무들을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임목. 나무 한 그루는 등기가 안 된다. 수목이 집단, 나무들만 등기가 된다. 그렇게 하는 거고.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3번. 이 내용이야. 토지를 산대요. 제가 토지를 사. 그러면 토지 위에 있는 나무들은 어떻게 되는데? 토지 위에 있는 나무들은 따라와요? 안 따라와? 따라온다고. 토지 위에 있는 암석, 토사, 풀, 나무 다 따라와요. 그러면 토지를 사는 사람은 내가 다 샀구나 이거야. 근데 만약에 그 토지 위에 있는 나무가 임목이었대요. 그러면 토지를 사면 임목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 독립성. 임목은 안 따라와요. 임목은. 만약에 그냥 나무들이면 따라오고 임목이면 안 따라와요. 그러면 토지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토지 사는 사람은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에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임목 등기 번호를 적어주래요.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임목 등기 번호가 있으면 그 나무들은요 임목이었던 거야. 그럼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난 그냥 토지만 산 거지. 근데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임목 등기 번호 그런 게 없대요. 그러면 나무들도 같이 산 거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어디에 적어주라고?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다가. 갑구, 을구가 아니라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적어주라고. 이렇게. 그래서 토지 사는 사람이 토지 등기부를 보고도 알 수 있다. 임목 존재 여부를. 표지부에 임목 등기 번호를 적어주니까. 그거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은 옆에다가 임목이 독립성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동그라미 4번은 임목이 독립성. 보세요. 임목은 토지와 분리해서 독립해서 양도, 소유권,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양도가 소유권이잖아. 임목만 팔 수 있고요. 임목에다가 저당권 설정된다고. 왜? 임목 등기부 따로 있으니까. 임목은 토지와는 독립해 있다. 독립성.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거. 토지 팔면 임목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간다고. 독립성. 임목은 따로 팔아야지.
토지 소유권 처분, 그리고 지상권자도 임목을 만들 수 있는데 지상권을 팔았대요. 임목은 안 따라간다. 토지 팔면 그냥 토지만 판 거예요. 임목은 안 따라간다. 임목은 독립성이 있으니까. 그냥 나무들은 따라가지만 임목은 안 따라간다. 독립성이고, 두 줄 밑에 있는 게 제가 설명드린 거네. 임목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어디다가 임목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잘라버리면 잘라버린 나무들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어디에 저당권 설정했나를 잘 보자. 임목, 나무에 설정했으니까 잘라버려도 미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읽어드린 요것들은 좀 보셔야 돼. 이것들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맨 위에다가 제가 지금 그리는 걸 좀 그려주세요. 이렇게. 자, 선등록, 후등기. 우리나라는 등기하는 방법이 다 똑같아. 선등록, 후등기라고 불러. 먼저 등록하고 나중에 등기하겠다. 선등록, 후등기. 우리나라는. 나무들도 똑같아요. 나무들을 수목이 집단 바로 가서 등기를 하고 임목을 이렇게 만들겠다. 등록을 안 했잖아. 바로 등기가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무들을 등록을 먼저 하라고. 선등록, 등록. 어디다? 등록 원부에다가. 선등록. 우리 토지나 건물은 대장에 등록하잖아요. 나무들은 등록 원부에 등록하고 이 등록 원부를 들고 가서 등기를 하면 그때 임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할 수 있는 건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 선등록, 후등기. 선등록, 후등기. 그렇게. 나무들을 바로 가서 등기하는 게 아니라 요 순서, 선등록, 후등기, 그거를 그 위에다가 딱 적어놔야 돼. 우리나라는. 토지나 건물도 대장에 등록하고 대장 들고 가서 등기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냥. 밑에 양가로 2번에 있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얘네들은 독자적으로 문제가 나온 적은 없는데, 자, 광업재단만 공부하면 공장재단은 똑같다고요. 자, 이거죠. 얘네들은 개념이 일단 이렇게 되죠. 광산이고 여기서 미채굴의 광물, 석탄 구리를 캐는 거예요. 석탄 구리는 얘는 국유, 그래서 안 된다 그랬죠. 미채굴의 광물은 얘네들은 국유, 국가 거예요. 그래서 안 돼. 내 땅에 있어도 국가 거야. 내 마음대로 캐면 안 돼요. 캐러 갈 때, 석탄을 캐러 막 내려갈 때 그냥 가면 안 되고 광업권이란 권리를 설정받고 캐러 가야 돼요. 왜? 국가 거니까. 광물을 캘 때. 그리고 공작물, 기계, 기구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지금 석탄을 캘 때. 토지도 필요해요. 작업 공간. 얘네들이 광산에서 광물을 캐는데 필요한 재산, 광업권, 공작물, 기계, 기구, 토지, 뭐 건물도 있을 수 있어요. 얘네들을 어떻게 해라? 묶어라. 묶는다는 건요, 이렇게 해요. 목록에 기재를 하는 거고, 목록 들고 가서 등기하면 광업재단, 광업재단, 공장재단 똑같아. 자, 보세요.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서 뭐를 느끼게 되냐면 역시 선등록, 후등기다 이거를 느낌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얘네들을 바로 가서 등기를 해서 광업재단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지. 이 목록에 기재를 하는 게 여기다가 적는 게 목록에다가 기재하는 게 이 등록원부에 등록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일단 재산들을 목록에 적고 이 목록을 들고 와서 등기하면 광업재단이 돼요. 목록에 기재가 안 돼 있는 건 등기가 안 된다고. 재산들을 이렇게 바로 가서 등기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는 선등록, 후등기, 다만 용어가 조금 다른 것뿐이죠. 등록 원부에 해당하는 게 목록이라고. 목록에 기재를 한 다음에 목록 들고 와서 등기하면 광업재단, 공장재단. 질문,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왜 만들었을까요? 저당권 설정하려고. 토지만 담보로 맡기는 것보다
묶어놓고 맡기면 돈을 많이 빌려주니까. 광업재단, 공장재단, 저당권 설정과 관련이 있다. 소유권 당연히 되고 저당권도 되고. 양가로 2번 공장재단 옆에다가 소유권 플러스 저당권. 73페이지 양가로 3번 광업재단도 소유권 플러스 저당권. 등기한 거니까 등기부가 있단 말이에요. 등기부가.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된다고. 그렇게. 그런 것들. 근데 이거 보세요 이제. 자, 그림을 잘 보세요 이거. 광업재단 전체예요. 구성물이면 뭔데? 일부. 토지 같은 거. 자, 광업재단에 속해 있는 이 토지 얘를 따로 떼서 이 사람이 소유권 사고 팔겠대요. 될까요? 안 되죠. 저당권 될까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소유권 저당권은 이 덩어리채로 움직여야 돼요. 덩어리채로 소유권, 덩어리채로 저당권. 근데 이 토지 구성물 얘를 일부를 빌리겠대. 임대차로 빌리겠대. 돼요 안 돼요? 이건 된다. 뭐랑 똑같아? 아까 일필지 토지 일부랑 똑같잖아. 소유권 저당권은 안 된다. 빌리는 거는 된다. 빌릴 수는 있다. 임대차로 빌리는 거. 저당권자가 동의하면 임대차 목적으로 할 수는 있다. 뭐 그래요. 그게 그렇게 되고 그런 것도 한번 주의하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 양가로 2번에서 72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두 번째 줄에 10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하래요. 얘를 왜 만들었는데? 저당권 설정하려고 만든 거니까. 10개월 이내에 설정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한다. 10개월. 가끔 모의고사에 1개월 이렇게 나와요. X. 10개월 이내에.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좀 쉬었다가 이 공장재단 관련된 그림 두 가지만 더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만 그리면 끝나는 게 있거든요. 그림만 좀 그려보고, 그리고 앞에 판례 한 가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쉴게요.